저는 학점은행제 3년차 플래너로서 여러 학생분들에게 쉽게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고 현재 1학기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제 성격상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학생분들에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 싶기도 했고, 국가고시로 변경한다는 말들과 노후 대비로 취득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신규 학생분들 상담과 기존 학생분들 관리, 아침, 저녁, 심지어 주말까지도 구분하지 않고 플래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보니 틈틈이 수업은 듣지만 사실 집중해서 수업을 듣지는 못하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니까 큰 어려움 없이 이수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까지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이수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꽈락 조건, 출석, 시험, 과제 순으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꽈락 조건이에요. 학점은행제는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보니 대학교처럼 각 과목별로 60점이 넘어야만 과목 이수가 가능하죠. 대신 학점은행제는 출석, 시험, 과제, 토론, 쪽지시험, 참여도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수행평가들을 성실하게 해주신다면 과목 이수가 어렵진 않겠지만, 주부분들이나 직장과 병행하며 수업을 듣고 이런 수행평가들을 한다는 건 시간적, 심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건 제가 수업을 수강했던 교육원의 성적 배점 기준인데요. 출석 점수가 15점, 중간 기말고사가 합치면 60점, 과제 10점 등 각 수행평가들마다 성적 배점 기준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처럼 직장을 다니시거나 시간적인 상황이 여유가 있지 않다면 출석, 시험, 과제만 하셔도 사실 85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정들은 과감히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이 이수가 가능해요. 두 번째, 출석입니다. 출석은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출석은 녹화되어 있는 강의다 보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어서 출퇴근하는 전철이나 일을 하면서 옆에다 틀어놓으며 출석을 했었어요. 단, 출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출석률 80% 미만이라면 다른 과정을 만점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꽈락이라는 거죠. 한 학기는 15주 과정으로 매주 각 주차별로 수업이 정해진 날짜에 오픈이 되며 녹화되어 있는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이다 보니 하루에 하나씩 들어도 되고 날을 잡고 몰아서 수업을 출석하셔도 돼요. 단, 너무 밀어서 출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출석해야 해서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출석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영상에서처럼 일을 하면서 옆에 태블릿 PC로 하루 종일 틀어놓고 강의가 열리는 날 끝내려고 했어요. 제가 했던 교육원은 모바일로 수강이 가능해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든 수강이 가능하지만 모바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모바일 수강이 가능한 곳인지 꼭 체크해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작지만 큰 차이를 보일 거예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시험은 과목마다 8주차, 15주차의 응시를 하게 돼요. 총 25문제,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단답형 5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험은 오픈북 형식으로 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시험을 보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주의해야 되는 점은 시험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바탕화면으로 나올 수 없으니 준비한 자료들은 시험을 보는 PC에 저장해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만약 시험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이나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우선 시험을 보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은 핫스팟이나 와이파이로 시험 응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면 중간에 인터넷 문제로 시험이 멈추거나 나가지는 일이 생기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원에 건의한다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건의하는 것 자체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재시험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집중력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교육원 행정실은 주말에 보통 근무를 하지 않아서 평일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니 반드시 노트북이 아닌 컴퓨터를 통해 시험을 응시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시험을 보기 전에 같이 있는 테스트 시험으로 시험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확인 후 시험을 응시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더 집중해주세요. 시험을 보다가 생긴 저만의 팁이 있는데요. 문제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서 시험을 풀다 보면 막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쉬운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25번 문제까지 정답이 확실한 문제들을 먼저 풀고 처음으로 돌아와 못 푼 문제들을 풀어주세요. 오픈북이라고 해서 문제를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료에 있는 정답들을 먼저 빠르게 풀어 기본 점수를 확보하고 남은 시간 천천히 풀어간다면 문제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하단의 상담 문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보다 쉽게 시험을 보실 수 있는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은 네 번째, 과제입니다. 과제. 저를 포함해서 시작하기를 주저하는 학생들은 모두 이 과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쉽게 시작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과제가 가장 걱정이 되었거든요. 저는 과제를 준비할 때 유튜브에 있는 김 교수의 3가지라는 유튜버 분의 영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니고 광고도 아닌 정말 이분이 정리한 과제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되니 한번 시청해보시고 과제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학점은행제 과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가능해요. 과목 이수만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과제를 제출 목적으로만 작성하기 때문에 제출되는 과제들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주제에 대한 다른 내용을 선정해서 작성만 해도 차별된 과제를 만들 수 있고 평가를 하는 교수님께 눈에 띄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들었던 과목 중 하나를 참고해 보면 다문화 가족의 실태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련된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실태 현황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제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한다면 처음 시작부터 남들과 차별화된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에 따른 자료 조사나 과제를 정리하는 방법 등은 김 교수님의 유튜브를 참고해도 좋고 제게 문의해 주신다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또 팁을 드리자면 과제 제출 기간이 넉넉한 교육원으로 선택하시는 편이 좋아요.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원의 강의 개수를 확인한다면 시험 기간이나 과제 제출 기간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 과제 제출 기간이 너무 짧으면 이 또한 심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저도 일을 하면서 학점은행제를 하다 보니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면 일도 학점은행제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플래너라서 유연하게 학점은행제를 하는 방법을 아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엄청 힘드신 일 같아요. 다행히 학점은행제는 약간의 노하우와 시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쁜 이유로 또는 이수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시작을 못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이나 실시간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이상 가치 있는 시간의 서민혁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